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경영원 문근찬입니다. 오늘은 기업을 우리가 경영을 하는 하나의 그 원리, 기업에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하나의 그 한국에서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산업사회를 규정하고 있는 그 대기업, 이것은 대규모의 고용 그리고 자동화된 그 대량 생산 체제, 이런 것을 갖추고 있으면서 이 사회 질서의 하나의 그 원리를 형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인간의 노동, 이것을 작은 작업의 단위까지 이렇게 세분화를 하고, 그래서 전문화라고 하는 그것이 예전에 같으면 전문화, 분업, 이것이 뭐 예컨대 하나의 생산품 단위로 전문화가 됐었죠. 구두를 만드는 사람은 구두만 만들면 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전문화라고 했는데,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전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가 훨씬 심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업 단위로, 작업 단위, 많은 그 작업이 이제 세분화된 작업으로 이렇게 분해가 되고, 이것이 일부는 자동화된 그 기계가 담당을 하고 일부는 사람이 담당하고 하면서 또 작업이 하나의 제품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이 통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 이 공정 시스템이 흐르는 모습은 마치 하나의 그 예술적인 오케스트라와 같은 그러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의 작업자는 그러한 그 공정 내에서 아주 극히 작은 부분만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혹 사람의 삶이 고립화된 어떤 원자화된 그런 인간으로서 이제 그 충만감을 느낄 수 없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공정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인간과 기계로 이루어진 그 작업이 그 속에서 어떻게 좀 더 충만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는가, 공정을 설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대기업의 공정이 자동화가 되면은 노동을 기계가 대체하게 됨으로 인해서 고용이 필요 없는 그런 그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장의 현장에는 사람이 줄어들죠. 그렇지만 이제 그 이면에는 이런 공정을 설계하는 산업공학의 엔지니어라든지 모든 물류, 이런 그 흐름을 정보로 통합을 해서 정보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ERP를 작동하게 한다라든지 하는 그 정보기술 엔지니어, 이런 수많은 중간 관리층, 그 기술자가 이제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보자면은 과거에 육체 노동의 그 중심이 돼 있었던 그런 그 고용의 구성이 좀 더 날리지 중심의 이 전문가 영역의 그 기술자, 이런 쪽으로 이제 옮겨갔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보자면은 피터 드러커가 얘기하는 날리지 워커라고 그러죠. 이제 지식 노동자, 이런 그 구성으로 이 고용의 어떤 그 패턴이 이제 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대기업은 이런 속에서 이 사회의 하나의 결정적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 수차례에 걸쳐서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대기업이 행하는 것, 예컨대 사회 속에서의 어떤 사람들의 임금 수준이라든지 뭐 제품의 가격, 그리고 노사 간의 어떤 관행, 기술적인 리더십, 이런 모든 것은 그 사회를 비춰주는 하나의 그 거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거울, 모델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임금도 사실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물론 격차가 있지만 그래서 하나의 격차일 뿐이지, 그거를 원천적으로 이제 처음에 결정을 짓는 것은 대기업의 하나의 그 수준, 이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공무원의 임금이라든지 보수, 이런 것도 사실은 하나의 기준 잣대가 되는 것이 대기업의 하나의 그 모델, 여기서부터 출발이 된다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보자면은 사회의 그 상부 구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자유체제냐, 뭐 계획경제, 사회주의 체제냐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회 속에서 대기업이 얼마나 자율성을 가지고 이 자율성이 얼마나 잘 발휘되느냐 하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대기업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뒤집어서 얘기하자면은 국가가 대기업을 자유롭고 기능하는 그런 실체로 인정을 해서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펑셔닝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체제는 자유주의 체제이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참지를 못하고 이것을 억제고 제어하려고 이렇게 부단히 애쓰는 그런 체제는 전체주의 체제다 이렇게 크게 봐서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이 다원주의의 어떤 정신, 이것을 인정하지를 못하고 국가가 유일한 하나의 통치 기구가 되고 통치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런 그 강박관념을 가지고 전 근대적인 사회로 복귀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많이 있죠. 상당히 반동적인 그런 그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국가는 막강한 권력과 자원을 통제하는 그 실체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가 대기업에 대해서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면 사회는 즉시 분열되고 펑셔닝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기업체는, 이 대기업은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특별한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첫째는 그 사회의 그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는 경제적인 기능을 수행을 하는 것이죠. 대규모의 자원을 투입을 하고 이것을 이제 회수를 함으로써 사회를 지탱하는 그 부, 우리가 흔히 그 GDP라고 얘기하는 이 부를 창출하는 그 원천적인 그 기능을 수행을 하는 것이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속에서 만약에 기업이 생존을 하지 못하고 망한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은 사회로부터 어마어마한 어떤 그 자원을 갖다가 강탈을 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 빼앗은 그런 결과를 빚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기업이 생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어떤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기능보다 훨씬 중요하고 가장 원천적인 그런 우선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경제적인 기능, 이거를 수행을 잘 한다 하는 것은 그 우선적으로 생존을 하는, 기업이 망하지 않고 생존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들 수가 있지만, 내용을 좀 따지다 보면 생존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익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 과거에 어떤 그 비용이 이제 발생이 1년간 또는 투자하고 나서 쭉 비용이 발생이 될 텐데 그 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어떤 수익을 발생을 시킬 수 있어야만 이제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흔히 그 이익이 얼마 났으면은 그 이익의 액수를 놓고 이것이 그야말로 기업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그러한 이익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기업이 생존을 한다 하는 것은 그 이익을 가지고 미래에 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써도 되는 자금이 아닌 것이죠. 미래 투자를 위한 하나의 그 유보를 해야 될 그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업의 어떤 그 기계라든지 설비, 이런 것이 진부화되고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면은 감가상각이 되고 이걸 나중에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비,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시간 요소하고 관계되는 어떤 불확실성,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어떤 대우 사태, 이거는 예기치 않은 어떤 그 외환 위기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불확실성, 엄청난 불확실성이 기업한테 닥쳤던 것이죠. 그럴 때 그 어떤 유보된 이런 이익들이 축적이 돼서 유보가 돼 있는 기업은 살아남는 것이고, 그것이 돼 있지 않은 기업은 그런 그 파고를 헤쳐나가지 못하고 이제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익하면 여러분들은 그 또 사회 일각에서는 이것이 대기업이 마치 뭔가를 착취해 가지고 뭐 종업원에 한테 나눠줘야 될 이런 것을 빼앗아서 착취해서 이게 축적이 된 것이 이익인 것처럼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지만은, 사실은 기업의 그 1차적인 기능, 경제적인 기능, 이거를 제대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이익을 내야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 사회, 우리 시민들은 이것을 이해를 좀 잘 해줘야 되는 것이죠. 경제적인 기능은 그렇기 때문에 이 생존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된 경제적인 기능, 이것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사실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해시키기가 참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그 경제적인 기능, 그거에 이어서 기업은 이제 수많은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인적 자원을 갖다가 이제 지휘 통제함으로써 어떤 그 경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기업이라고 봤을 때 그 수많은 구성원에 대해서 업적 평가도 하고 뭐 잘하는 사람은 승진도 시키고 어떤 지위를 이제 부여를 하고 반대로 못하는 사람은 그 승진에 반대되는 어떤 벌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최악의 경우는 이제 해고까지 이렇게 포함하는 그런 그 행위를 하는데 이것은 기능으로 보자면은 정치적인 통치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원래 이제 정치적인 기능은 국가가 하는 것인데 이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이 기업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자율적인 하나의 기구로서 그 속에서 이제 또 작은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은 세 번째 기능은 뭐냐면은 그 기업 내에서 구성원이 하나의 그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면서 기업 내에서 유대감을 가지고 그 외부의 바깥 세상과는 별도의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운영이 되는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그 사회적인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기능, 구성원을 지휘 통제하는 정치적 기능, 그리고 하나의 그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회적 기능, 이 세 가지 기능이 기업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다. 그 얘기는 이제 대기업을 경영을 하는 CEO는 경영자는 이 세 가지 기능을 갖다가 어느 하나도 망가지지 않게 이것을 잘 적절하게 이렇게 구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것이죠. 물론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기능, 경제적인 어떤 성과를 내야 된다 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우선되는 그 원천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세 가지 기능,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잘 해보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서 이제 발생을 했던 하나의 그 불행한 사태라고 볼 수 있지만 과거에 대한항공의 그 땅콩 회항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 세 가지 기능하고 연관을 지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하나의 그 단면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그 불행한 사건인데 여기서는 단지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능하고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하는 그 측면만을 보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대한항공의 그 이 전무, 그 사건의 그 중요한 주인공이 됐던 이 사람은 이제 항공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서비스 산업으로서 그 생존이 경제적인 어떤 그 성과, 이거를 내려면은 서비스 품질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늘 느끼고 있었겠죠. 강박적으로 이제 그러한 그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이 그렇게 이제 살았을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사건이 발생했던 뉴욕의 어떤 공항 하면은 전 세계에 수많은 항공사가 이렇게 그 운집이 돼 있는 그런 그 장소다 보니까 그런 그 서비스 품질, 경쟁력, 이거에 대한 생각은 더 몸에 와 닿았다 이렇게 이제 상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기능인 경제적 기능, 이것이 이제 서비스 산업인 경우는 서비스 품질로서 경쟁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조바심, 이런 거 속에서 이제 내려진 그 조치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이제 회사의 하나의 그 임원, 중요한 그 오너로서 그 직원의 어떤 서비스 품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한 어떤 평가와 보상 문제,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무리수가 여기서 이제 발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직원에 대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 서비스 품질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극적인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이제 그런 그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회항 사건이 여기서 발생이 된 것이죠. 그런 정도의 그 수준 가지고는 당신의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없다. 비행기에서 내려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 세 번째 기능이라고 하는 그 회사는 하나의 커뮤니티, 사회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이 기능이 여기서 중요한 그 매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회사가 공동체적인 유대, 이것이 상당히 강한 그런 조직으로서 뭉쳐져 있는 그런 조직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회사 내에 그런 갈등 문제가 곧바로 SNS를 통해 가지고 외부에 공개가 되고 사회의 어떤 그 내부 고발자가 되는 그런 행태로 발전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SNS를 통해 가지고 사회의 하나의 그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 뒤에도 이제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항공의 모든 임원의 일거수일투족 이거는 전부 어떻게 SNS를 통해 가지고 동화상으로 공개가 되고 뭐 이런 그 사태가 이제 줄줄이 수년간 이어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속에서 이제 급기야 그 회사의 총수가 물론 그 이미 지병을 앓고 있었다 하는 것이 알려져 있지만 그런 속에서 이런 스트레스 이것이 더 못 이길 지경이 됐었는지 거기서 작고하는 그러한 그 불행한 사태까지 이렇게 전개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경영의 원리는 이와 같이 위에 그 세 가지 경제적인 기능, 정치적인 기능, 그리고 사회적인 기능, 그 중에서 이제 경제적인 기능이 근본 목적임을 인식을 하되 이 경영자는 기업가는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상당히 절묘하게 어느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서 이걸 저글링하는 그런 그 묘기에 가까운 그 감각을 이제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이 있지만 이것이 일종의 뭐 리더십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대기업 기업가들은 현재 아주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가 대기업을 이런 다원주의적인 그런 실체로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실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집요하게 국가가 뭔가 대기업을 장악을 하려고 하는, 통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20년, 30년 이게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컨대 이제 우리가 그런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단적인 예로서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런 말은 그렇듯하지만 이런 말을 이제 뒤집어 놓고 보면은 어떤 조직의 통제를 받지 않고 무조건 보호되는 무책임한 그런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그런 그 뉘앙스가 이제 풍기는 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직의 어떤 규율, 민주 시민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이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린아이를 버릇없이 키웠을 때 생기는 그런 문제가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나타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그 구호죠.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도 역시 내용상으로는 이제 똑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회 전체가 펑셔닝하게 하는,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이 거시적인 안목을 가진 그 민주시민이 돼야 된다 하는 것보다는 내 몫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그것만을 집요하게 강조를 하는 그런 그 풍토 이것이 이제 경제민주화라는 구호로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속에서 사회가 대기업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자유체제를 갖다가 디파인하는 이런 중요한 실체를 갖다가 하나의 다원주의 속에서 이것이 자율적으로 경영이 돼야만 이것이 기능하는 실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 대기업을 갖다가 옥죄는 그런 그 현실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다. 이런 속에서 그 대기업을 경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참 그 기운이 안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런 그 풍토 속에서 기업의 하나의 그 공동체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그 구성원들이 회사 내에 있으면서도 회사의 규율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어떤 사회의 그 힘에 기대 가지고 이 경영층과 갈등하고 맞짱 뜨고자 하는 이런 그 풍토 속에서 과연 한국의 기업인들이 기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날 것인지 하는 그 암담한 그런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논의했던 주제를 하나의 결론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자유체제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늘 정치 제도가 어떻느니 뭐 이런 상부 구조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이 대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 대기업이라고 하는 그 실체를 이것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자유롭게 어떤 펑셔닝하는 그런 실체로서 작용이 되는 것이 바로 자유체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라고 하는 것이죠. 대기업을 무조건하고 억제고 이것을 국가 사회가 장악을 하려고 시도하는, 이것은 자유체제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하나의 그 사례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